스레드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스리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들고 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최신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다룰 내용은요. 스웨덴에서 테슬라랑 완전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노조 있잖아요. EF 메털이라고 그 노조의 리더가 이제 X에서 완전히 발을 뺐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그냥 조용히 떠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제 메타의 스레드를 쓰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나갔어요. 일단 이 EF 메털의 의장인 마리 닐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테슬라를 비판하는 걸로 정말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X를 완전히 떠나면서 데이겐스 아르베트, 그러니까 DA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닐슨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X를 떠나는 게 형식적으로는 테슬라 스웨덴이랑 EF 메털의 오래된 분쟁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직접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했지 전혀 관련 없다고는 안 했잖아요. 실제로 닐슨은 자기가 떠나는 결정에 영향을 준 게 바로 앨런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이후에 플랫폼이 변화한 방식이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닐슨이 한 말이 진짜 의미심장한데요. 우리는 많은 기자들이 그곳에서 뉴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X를 떠나면서 우리는 이제 그 플랫폼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왔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와, 이거 진짜 직설적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자들이 많이 써서 어쩔 수 없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플랫폼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EF 메털의 보도 담당관인 예스퍼 페테르손이라는 분도 나서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도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노조가 X를 떠나는 게 간접적으로는 테슬라 스웨덴이랑 앨런 머스크랑 연관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있다는 거죠. 페테르손이 뭐라고 했냐면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유권이 플랫폼의 변화를 이렇게까지 중대하게 만들었다는 증거가 많이 있거든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의 소유권이라는 건 당연히 앨런 머스크를 말하는 거죠. 앨런이 X를 인수한 이후로 플랫폼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게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테르손은 노조가 그동안 X를 계속 써왔던 이유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플랫폼이 기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다른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도달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나 조합원들 중에서는 X 쓰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가치마저도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거죠. 페테르손이 하지만 대중과 우리 조합원 중에서 거기 있는 비율은 극히 일부이고 이제 그 가치도 감소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도달하려고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테슬라 스웨덴이랑 EF 메털의 분쟁이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벌써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사에서 over 2 years now 라고 했으니까 2년이 훌쩍 넘은 거죠. 2026년 2월 기준이니까 대략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쯤부터 시작된 거로 보이는데요. 이 분쟁이 뭐냐면요. 스웨덴은 노동조합 문화가 엄청 강한 나라예요. 거기서는 거의 모든 회사가 단체 협약을 맺고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스웨덴에 진출하면서도 이 단체 협약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EF 메털이 파업을 시작했고 다른 노조들도 연대 파업에 동참하면서 테슬라한테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스웨덴에서는 정말 큰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스웨덴은 노사관계가 협력적으로 잘 굴러가는 걸로 유명한 나라인데 테슬라가 와서 그 시스템을 무시하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년 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EF 메털이 X를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 바로 메타의 스레드로 갔어요. 스레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타가 X의 대안으로 만든 플랫폼이잖아요. EF 메털은 이제 거기서 활동하기로 했는데요. 노조는 이걸 실험적인 시도라고 설명했어요. 아직 스레드가 홍보나 가시성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평가하는 중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페테르손이 메타도 스웨덴의 단체 협약 모델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싸우면서 X를 떠나서 간 곳이 메타인데 메타도 사실 스웨덴식 노동 시스템을 따르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페테르손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완벽한 세상이라면 모든 대형 국제기업들이 스웨덴에 올 때 스웨덴 모델의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세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시성을 갖고 있으려면 우리는 게임의 규칙에 따라 플레이해야 합니다. 대안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건 우리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진짜 현실적인 얘기죠. 이상적으로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는 플랫폼만 써야겠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메타 플랫폼을 쓴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보이는 게 낫다는 실용주의적인 선택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요. EF, 메털이 굳이 X를 떠나면서까지 스레드로 간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플랫폼 퀄리티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노조 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말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X를 소유하고 있고 동시에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니까 IF 메탈 입장에서는 X를 계속 쓰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앨런 머스크는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서도 테슬라 공장에서 노조 결성 시도를 막으려고 했던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를 싫어하는 사람이 소유한 플랫폼에서 계속 활동하는 게 모순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기사가 2026년 2월 6일에 발행됐고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은 15시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최신 소식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많은 조직들이나 개인들이 X를 떠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실제로 닐슨이 말했잖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X를 떠나면서 라고. 이건 트렌드예요. if 메털만 떠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나 조직들이 X를 떠나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EF 메털도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럼 스레드가 정말 X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직 미지수예요. EF 메털도 실험적이라고 말했고 효과를 평가하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스레드가 과연 기자들, 정치인들,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도달하는데 X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노조가 이렇게 플랫폼을 옮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앨런 머스크의 플랫폼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있든 없든 이런 행동 자체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들의 입장을 알리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 닐슨이라는 사람은 EF 메털의 의장이에요. 의장이라는 건 조직의 최고 책임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번 결정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보도 담당관인 예스퍼 페테르손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설명했으니까요. EF 메털이 얼마나 큰 조직이냐면 스웨덴의 금속 노조거든요. 제조업 기술 분야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엄청 큰 노조예요. 그러니까 이 노조가 움직이면 스웨덴 노동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스웨덴과의 분쟁도 단순히 한 회사랑 한 노조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스웨덴의 전통적인 노동 시스템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왜 단체 협약을 맺지 않으려고 할까요? 아마도 유연성 때문일 거예요. 단체 협약을 맺으면 임금 근무 조건 해고 절차 등등 많은 것들이 협약으로 정해지잖아요. 테슬라 같은 회사는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 규제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스웨덴 노조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웨덴 시스템 전체가 단체 협약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협상해서 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F 메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고 다른 노조들도 연대 파업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항만 노조는 테슬라 차량 하역을 거부하고 운송 노조는 배송을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요. 스웨덴 노동계가 총력을 다해서 테슬라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마리 닐슨이라는 IF 메탈 의장이 X를 떠났어요. 공식적으로는 테슬라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했지만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앨런 머스크의 소유권 때문에 플랫폼이 너무 변했다는 거죠. 노조는 그동안 기자들이랑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도달하려고 X를 써왔는데 이제 그 가치도 줄어들었다고 판단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플랫폼의 수준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의 스레드로 옮겼는데 이것도 실험적인 시도라고 해요. 메타도 스웨덴식 노동 모델을 따르는 회사는 아니지만 가시성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게임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이 모든 게 테슬라, 스웨덴이랑 EF 메탈의 2년 넘는 치열한 분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노조는 스웨덴의 전통적인 노동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고 테슬라는 자기들 방식대로 운영하려고 하고 이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노사 분쟁만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선택의 문제로까지 확장된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X도 소유하고 테슬라도 운영하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더 이상 X에 있는 게 맞지 않다고 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if 매털의 이런 결정이 효과가 있을까요? 스레드가 정말 X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테슬라와 스웨덴 노조의 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다음 소식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T3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